네. 장 박사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책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이게 죽으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른바 그 일본의 가미카제 특공대원들이 남긴 제 서가 있는 책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고. 네. 또. 제가 이제 주말에 그 중국 예. 심양에 다녀왔습니다. 아까 제가 심양이라는 말이 기억이 안 나서 봉천이라 그랬습니다. 봉천이 심양의 옛 이름입니다. 옛 이름이죠.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은 자존심 상해서 봉천이라는 이름을 안 쓰죠. 봉천은 일본에 붙인 이름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봉천은 역사적으로 봉천은 말 그대로 아주 이름 멋진데요. 그렇습니다. 하늘을 받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우리나라 봉천동 그 봉천이죠. 그렇습니다. 진짜 안 쓰는 이름은 장춘의 옛 이름인 신경, 만주국 수도, 새로 만든 수도라 그래서 이름 붙였던 신경, 요거는 절대로 안 쓰죠.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의 장춘입니다. 그건 장춘이라고만 쓰고. 네, 지금 중국 사람들도 간혹 봉천이라고 부르죠. 옛날 문헌에 봉천이라고 나오니까요. 그것까지 뭐 없앨 수는 없죠. 어쩐 일로 갔다 오셨어요? 뭐 아는 선배 한 분이 거기 이제 법인장으로 가셔가지고 좀 놀러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제가 왜 정규제 뉴스 나와가지고 만주사변 얘기했잖아요. 글쎄요, 바로 그 만주사변의 발발지가 심양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그 당시의 얘기에 대한 무슨 바로 그 장소, 그 역사의 현장에 9.18 기념관이라는 중국 정부가 만든 거대한 말하자면 만주사변 기념관인데 이거를 전체 항일운동의 어떤 상징으로 승화를 시켜가지고요. 이거 굉장히 거대하다라는 말은 둘러보는데 꽤 시간이 걸리더라. 꽤라고 하면 부지도 굉장히 넓고 그런가요? 네. 몇 층씩이나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반나절은 좋게 걸어야 되고 아니, 반나절은 아닙니다. 그냥 쭉 돌아보면은 한 2시간이면 이제 보는데 중국 정부의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은요.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적 차원에서 하여튼 전 국민이 좀 봐야 어떤 된다. 내용들이 제시되어 있던가요? 만주사변을 둘러싼 여러 가지 지도라든가 당시 일본군이 썼던 자료라든가 이제 이런 게 있고요. 일본군이 그 사건을 조작해냈다 이런 것도 많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신문 기록, 국제 기록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시 사건 현장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다리가 폭파가 됐고 이쪽으로 일본군이 들어왔고 이런 디오라마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관동군이 그런 거 만드는 거는 우리나라 시공테크라는 회사가 잘 만듭니다만은. 그럼 아마 중국 사람이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교하지는 않던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국인들이 그 탄식을 많이 내뱉는 대목은 마루타 부대. 731 부대. 네, 그 731 부대가 관동군 소속이었고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는 중국 사람들을 비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상당한 숫자의 중국인들이 죽거나 살해당한 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루타 부대라는 거는 반인륜적 범죄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를 이제 생체 실험하는 방을 하나 모형으로 꾸며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격하게 분노하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형들도 제시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 이렇게 시신들을 이렇게 집단으로 묶어가지고 놓고 그 다음에 산채로 해부하는 것도 이렇게 모형으로 좀 만들어 놓고. 실제로 그 당시에 731 부대의 의사로서 근무했던 일본인들 중에 일부의 회고가 있죠. 저는 그것은 한번 봤습니다. 양심선언을 하면서 회고록을 냈고 그게 70년대 중반이었나요? 그 전까지는 731 부대라는 게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그 의사의 회고에 보면은 정말 잔혹한 내용이 많죠. 살아있는 자에게 피를 뽑고 혈청을 하고 해서 피를 완전히 바꾸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런 것도 보고 하는데 식도랑 혈관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 음식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일본제 총을 발사했을 때 그게 시신의 몇 명까지를 관통하나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렇습니다. 사람의 몇 명까지를 관통하나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우슈비츠에서 했던 거를 일본 애들도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인간은 참 잔혹해질 수 있는 존재고 그러니까 인간은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는지. 네. 상상할 수 있는 데까지는 잔혹해져요. 네. 그리고 이제 심양에 가면은 근대사와 관련해서는 동북 군벌이었던 그 장샤오량의 고택이 있습니다. 아, 그게 심양에 있나요? 예. 그 심양이라는 데가 동북 삼성의 수도 같은 역할을 예. 하던 데고요. 그리고 장샤오량은 그 아버지 장쩌린 때부터 동북 군벌의 말하자면 뭐 제왕이니까 거의 왕과 같은 지역사회 왕이었죠. 왕이죠. 네. 네, 왕이죠. 그 장샤오량의 집을 가보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전통적인 중국 주택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후원 한쪽에 3층으로 된 서양 건축물을 하나 지었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 서양 건물을 건축해 놓으니까 살기가 편했든지 누가 봐도 영국의 귀족들의 집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그 정도로 호화로운 그 3층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이제 집무를 하고 살기도 했다는데요. 장샤오량은 서안사변에서 실제로 장개석을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예. 장개석이 그 너무너무 뭐 도망가고 굉장했죠. 실제로 예 그리고 그 장샤오량이 장개석을 이제 말하자면 체포하기 위해서 갔더니 침실에는 없었고 침대가 예. 뜨뜻하더라. 그래서 멀리 못 갔을 거다. 뒷산에서 잠옷 차림으로 벌벌 떠는 장개석을 체포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장개석이 장샤오량을 굉장히 미워해가지고 대만으로 가면서까지 이제 데리고 갔고 잡아간 거죠. 그렇습니다. 그 서안사변 났던 그 지역에 그 네. 집이 네 그 당현종 여름 별궁인가 그런데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그러니까 양귀비가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저희 목욕하고 네. 온천 목욕을 예. 하고 놀던 그 집인데 시안이라는 게 장안이지 않습니까? 예. 옛날 문헌에 나오는. 예. 네. 근데 거기 보면 그 장항량의 부대가 와서 그 총을 쏘았던 그 네. 총알 자국도 벽에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뒤에 언덕 위에 그 장개석이 도망가다 잠옷 차림으로 도망가다 붙잡힌 장소 그 바위. 네. 또 큰 있고. 바위 뒤에. 예, 네. 예. 그래서 아무튼 장샤오량은 오래 살았습니다. 1898년생인데 2001년까지 살았고요. 1990년까지 호. 연금 상태였습니다. 예. 1990년 6월 1일인가가 생일인데 그 생일을 맞아서 연금에서 이제 풀려났고 예. 그 해 가을에 그 자유중국 대만의 전승절 행사 때 국가 귀빈으로 당시 장경국 총통 옆에 앉아서 이제 수십 년 만에 대중들에게 처음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1993년에 도미를 해서 이제 미국에서 생활을 하는데요. 93년인가 94년에 중국을 방문해서 자기가 살던 집을 갑니다. 근데 그때도 중국 공산당이 국공합작의 그 말하자면 공로자가 장샤오량이라고 생각을 했든지 그 집을 몰수하거나 자기들이 쓰지 않고 옛날 가구 그대로 두고 수십 년째 보존을 해서 장샤오량이 그거를 보고 굉장히 그 나름대로 깜짝 놀라고 흡족해하면서 뭐 그랬겠군요. 뭐 네. 망감이 교차하는. 그렇습니다. 뭐. 수십 년 만에 왔는데 자기가 쓰던 책상, 집기 그대로 있었고 그게 보존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공산당이 몰수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렇군. 그래서 본인이 이거 박물관으로 써라. 그래가지고 지금은 박물관. 그래서 만주 그 사변 기념관은 가보셨군요. 이거. 네, 두 군데 다 가봤습니다. 장샤오량 기념박물관. 저 책은 어떻게 들고 나오셨어요? 이 책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항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또 그 지난 주말에 그 일본의 국회도 참 별 수 없구나. 예. 역시 몸싸움이 일어나고 네. 그거를 이제 뭐 일본도 정상 국가로 가는 거니까 뭐 나름대로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입장도 있고 예. 또 일본 야당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평화헌법의 폐지가 일본의 군국주의의 부활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책에 보면 일본의 당시 군대 문화라는 것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잔혹하고 폭력적이었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입대를 하면 신병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훈련이 총구, 장총의 총구를 입에다 넣고
오른발을 이용해서 총알을 발사하는 방아쇠를 당기는 거였답니다. 잡히면 자살하는 자살을 거죠. 해라. 그리고 그 폭력이라는 게 너무나 만연해 있어가지고 한 번 맞으면 입안에 있는 살점들이 다 떨어져 나가서 이게 마치 고깃점 씹히듯이 입안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정도였고 이런 폭력이 거의 매일 반복이 됐다. 그래서 2차 대전 끝나고 자기를 괴롭혔던 그 선임자, 이 선임자를 끝까지 추적에 나서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당시에 제가 7호학번인데요. 네. 제가 군대 갔을 때도 많이들 패고 맞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옛날에야 뭐 오죽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일제의 잔재 아닙니까? 전시 중에는 네. 뭐 오죽했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맞다 보면 안 맞으면 그날은 불안해요. 네. 마음이 편치 않아요. 예. 근데 죽으면 라면 죽으리라는 저 책은 참 비극적인 스토리들을 많이 들려주는 그런 책이죠. 참 저는 저 책을 읽으면서 뭐라 그럴까요? 네. 참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이 책에 보면은 모든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 가미가제 나가는 애들 그렇습니다. 사진이죠. 네. 네. 예. 이 젊은이들이 당대 일본에 아주 공부 잘하던 명문 대학생들이었다는 그러니까 뭐 겁니다. 동명대학교 애들 주로 뭐 네. 비행기 조종을 단기간에 익혀서 나가려면은 아무래도 머리가 좋아야 명민한 되니까. 학생들이어야 되고요. 1943년 10월에 일본이 징병 유예를 정지합니다. 이거는 재학 연도를 단축해서 조기 졸업을 시켜가지고 빨리빨리 이른바 학도병으로 출진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젊은이들은 언젠가는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게 불가피하다. 모든 명문대생들이 실제로 그렇게 인식을 했고요. 독서라든가 뭐 스포츠 활동, 등산 이런 것들을 미친 듯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죽기 전에 인생을 좀 압축적으로 응축해서 살아야 한다는 잠재의식의 명령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이 책의 저자가 내리고 있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집으로 이른바 누구누구 소위의 유골함이라는 게 온답니다. 예. 열어보면 실제로 뼈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종이 조각 하나 유골이라고 써 있다는 거죠. 그걸 일본 정부가 유가족들에게 유골이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저 책은 뭐라 그럴까 인간에 대한 연민 또는 어떤 그 정치적 마취 상태에 대한 연민이라고 할까요? 오로지 인간만이 저지를 수 있는 어떤 집단 광기에 대한 반성이라고 할까 그런 점도 느끼게 해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책을 아주 참 뭐 어떤 의미로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흥미진진하게 읽었던 기억이 나요. 출격 전날 술 파티를 묘사한 대목이 예.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왜 그 폼페이 유적의 죽음을 앞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뭐 묵상하는 거, 절규하는 거, 아이를 껴안는 거 이렇게 있듯이 수많은 학도병들도 광란에 빠지는 사람, 조용히 술만 먹는 사람, 뭐 울부짖는 사람, 가족을 향해서 절하는 사람 굉장히 다양한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훈련받고 말하자면은 입대 초기에는 나라를 위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하자면은 받아들이다가 정작 출격이 임박해 오면 내가 왜 죽어야 하나 이거 개죽음 아닌가라고 회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거의 모든 그러니까 기록과 일기를 남긴 학도병들의 그렇습니다. 네, 공통적인 얘기였습니다. 인간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잠깐 뭐 우군은 이렇게 계속 괴롭고 적군은 계속 뭐 이렇게 신나게 지낸다 그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극적인 예가 있어서 제가 하나 뽑아봤습니다. 6.25 때 예. 미군들이 그 인민군을 포로로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포로의 대우를 미군들이 먹는 식량을 기준으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들은 포로면서 미군 기준으로 잘 먹고 잘 살고 그 바깥에서 경비를 하는 국군은 포로들이 먹는 거 보고 배 쪽쪽 굶으면서 포로들을 감시하고 이런 일이 현대 사회에서 어떤 경우든지 좀 되풀이돼서는 곤란한 거 아니냐. 그 문제 의식에 저도 참 여러 가지 얘기가 100% 있군요. 공감합니다. 그 책 잠깐만 좀 보시죠.
지금 이 책은 그 서점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전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보고 싶으시면은 이 책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죽어라면 죽으리라. 이게 이제 그 일본의 가미가제를 나갔던 당시 뭐 동경대학을 졸업하고 아주 똑똑한 어린 아이들입니다. 근데 책을 읽어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그 당시 어린 아이들이 칸트 얘기를 하고 헤겔 얘기를 하고 물론 독일 철학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굉장히 그래도 공부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다는 그런 느낌도 받고 이 사진에 있는 예. 표지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렇겠죠. 예, 네.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이 책도 한번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아무튼, 할까요? 네, 중국의 항일 뭐 이런 거와 다 연관돼서 제가 한번 책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미리 보는 환경 보시겠습니다.